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자명에 들어간 김기현 씨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자맹 일주일 만에 울산 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참고로 어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퇴사로 표시한 겁니다. 알고 보니 당대표직 사퇴를 적용하려다가 저런 실수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울산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냐? 실시간으로 저런 인간은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내로남불의 덫에 제대로 걸렸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자 민주당에선 그럼 송영길 대표에 대한 건 뭐냐? 총선 타이밍 봐서 지금 저렇게 언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격에 나섰고요. 이런 와중에 조정훈 같은 사람은 아예 착 달라붙어서 윤바타란 얘기에 대해 인간 한동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저럽니까? 이건 누가 봐도 훈훈 브라더스 따위 타령하면서 자기 체급 키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보고요. 당장 몰카 공작 발언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을 키웠습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선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걸 수용할 수 없다. 28일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요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들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최종적인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전 중으로 여야 그리고 정부 예산당국과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적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법정기일을 상당 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처리 안건인 129건이 상정 예정입니다. 오늘 특히 주목해야 될 법안은 첫 번째는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 두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세 번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금융 채무보호자법은 분할 상환금을 일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주요 법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신속한 재난 대응, 피해 보상을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특히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시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 그리고 과거 피해 사례 반영을 의무화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확대해서 올해 같은 폭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복구비 지원 등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있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안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재난 예방에 대한 패키지법에 연장된 겁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피해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그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청문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후보자를 놓고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소망인데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국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법적 위반이 있든지 또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걸러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1차적 인사검증입니다. 국회에서 인사검증에 다시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법 위반이 얼마나 중한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인사검증 실패입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신 분에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초 제가 그 원내대표 된 이후에 여러 차례 대통령께 요구했습니다. 국정쇄신을 해달라, 국정기조를 전환해달라,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달라 했더니 국정쇄신이나 국정기조 전면 내각 교체가 아니라 총선역 그 전면 개각을 했습니다. 바꿔야 될 장관들은 바꾸지 않고 안 바꿔도 될 장관들은 서둘러서 바꾸는 어이없는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려 19개 부처 중에서 10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었는데 이 대부분이 총선형 장관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 실패하더니 여가부 장관은 이미 사의 표명하고 책임져서 사표 써야 될 여가부 장관은 계속 유임시키면서 지금 여가위에서 법안이 밀려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때문에. 차관 대행 체제로 해서 여가부 장관은 하루빨리 사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장관들 돌려막기나 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국정원장으로 했는데 이분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원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비례대표. 주미대사로 갔다가 안보실장이 문제가 돼서 경질되니까 이 양반이 또 안보실장을 돌려막기로 주미대사에서 안보실장으로 왔다가 그것도 대통령 방미 직전에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로 해서 물러나니까 이 또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으로 또 돌려막기를 합니다. 도대체 안보가 장난입니까? 한 직책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 업무 파악을 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이렇게 돌려막기로 해서 하는 것은 인재풀의 빈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관련 인재풀은 조태용 안보실장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예정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LH 사장 퇴임 후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LH 연구 용역 일감을 따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관 예우고 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신 카르텔의 전형입니다. 남이 하는 카르텔은 나쁘고 자신과 관련된 카르텔은 괜찮고 이런 겁니까? 이거야말로 늘 지금 여당이 문재인 정부 비난할 때 했던 내로남불 얘기하는데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께서 좀 결자해제 해주십시오.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한다면 부적격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해서 진짜 잘못된 사람은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회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의견을 물어봤다면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이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존중한다면 언제든지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독선과 대결을 원하십니까? 협치와 대화를 원하십니까?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